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페드로입니다. 오늘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핵심 3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의 접전, 8강 확정 이후에도 승리를 노리는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전력 차이가 가장 크게 보이는 미국 경기까지. 과연 오늘 경기들에서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팀이 승리에 가까운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vs 이스라엘 경기 분석. 먼저 이번 경기에서는 네덜란드 야구 국가대표팀과 이스라엘 야구 국가대표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네덜란드의 선발 투수는 라이터리 메릿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메릿은 지난해 신시내티 산하 루키리그에서 활약한 투수로 33.1이닝 동안 무려 44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0.81이라는 압도적인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루키리그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위 자체는 상당히 위력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긴 이닝을 던지기는 어렵겠지만 국제대회 특성상 12이닝 정도의 짧은 이닝을 맞는다면 의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네덜란드 타선의 전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는 디디 그레고리우스가 루이스 세베리노를 상대로 터트린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타선의 레벨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네덜란드는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공격 흐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중심 선수들이 경기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득점 생산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펜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불펜이 4.2이닝 동안 무려 9실점을 허용하면서 사실상 경기가 일찍 무너졌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선발은 카를로스 레케리카입니다. 레케리카는 지난해 싱그러에서 8승과 함께 2.35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시즌을 보낸 투수입니다. 특히 불펜 투수로서 제구와 경기 운영 능력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짧은 이닝 정도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타선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펜서 호이츠가 홈런을 기록하며 팀의 유일한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전체적인 타격 흐름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타선의 침묵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회 전만해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공격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그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펜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불펜은 7.1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하면서 안정감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공통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타선의 침묵과 불안한 불펜입니다. 따라서 경기의 흐름은 초반 선발 투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텨주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두 팀의 타선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 선발 메릿이 초반 이닝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막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후반 승부에서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쪽 역시 네덜란드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네덜란드가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로 전망됩니다. 푸에르토리코 vs 캐나다 경기 분석.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푸에르토리코 야구 국가대표팀과 캐나다 야구 국가대표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푸에르토리코의 선발 투수는 호세 드레온입니다. 드레온은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1승 평균 자책점 4.05를 기록했는데 최근 몇 시즌 동안은 선발보다는 불펜 역할로 더 많이 등판했던 투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오히려 그 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대회 특성상 투구수 제한이 있고 이번 경기 역시 65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은 이닝 동안 집중력 있는 투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타선은 전날 쿠바 야구 국가대표팀 투수진을 상대로 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선수들의 네임 밸류를 고려하면 기대했던 만큼의 폭발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집중력이 변수입니다. 전날 경기에서는 득점권에서 10타수 1안타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면서 여러 번의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불펜입니다. 푸에르토리코 불펜은 전날 경기에서 무려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제대회에서 후반 불펜 안정감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의 선발은 조단 발라조비치입니다. 발라조비치는 2023년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투수로 18경기에 등판했던 경험이 있는 투수입니다. 특히 한국 팬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2024년 KBO 리그에서 두산 베어스 소속으로 뛰면서 기대와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마이너리그 트리플러에서 다시 좋은 투구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타선의 최근 흐름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월요일 경기에서 파나마 야구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단 3득점에 그치면서 공격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 내용에서 잔루가 무려 10개, 그리고 득점권 10타수 2안타라는 기록이 나오면서 찬스를 계속 놓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공격이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는 장면이 많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수비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캐나다는 수비에서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는 이런 작은 실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코 좋은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펜 역시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캐나다 불펜은 5.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했는데 특히 선발이었던 제임스 팩스턴이 위기 상황에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두 팀의 동기부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아직 경우의 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한 뒤 쿠바 경기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타선은 찬스는 만들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푸에르토리코는 공격에서의 집중력이 더 좋은 편입니다. 특히 불펜 안정감과 경기 후반 운영 능력에서는 푸에르토리코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입니다. 국제대회에서는 이런 후반 경기 운영 능력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후반에 강한 푸에르토리코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전망됩니다. 미국 vs 이탈리아 경기 분석.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기는 미국 야구 국가대표팀과 이탈리아 야구 국가대표팀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미국은 이번 경기에서 돌란 맥린을 선발로 내세우며 1라운드 전승을 노립니다. 맥린은 지난해 뉴욕 매츠 조직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준 투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투수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구위입니다. 빠른 공의 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짧은 이닝 승부가 많은 국제대회에서는 더욱 위력적인 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단순히 1라운드뿐 아니라 대회 후반까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미국 타선은 전날 경기에서 초반에는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 투수인 바레다에게 막혀 공격 흐름이 잘 풀리지 않았지만 이후 크루즈를 상대로 홈런 2방을 터뜨리며 한 번에 5점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타선 연결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현재 미국 팀에서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수비 조직력입니다. 수비에서 실수가 거의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불펜 쪽에서는 약간의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선발로 나섰던 매튜 보이드 2.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분명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이번 경기에서 가브리엘 콰트리니의 등판이 예상됩니다. 콰트리니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꾸준히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준 투수로 팀 내부에서는 사실상 숨겨진 에이스 카드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 등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타선의 흐름은 꽤 괜찮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영국 야구 국가대표팀 투수진을 상대로 홈런 2개를 포함해 7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 합류한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들이 중심 타선에서 확실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하위 타선까지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은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펜 역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불펜은 직전 경기에서 5.1이닝 동안 2실점으로 버텨내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는 벤 위서트가 버티고 있다는 점이 팀 입장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경기 흐름을 보면 미국의 분위기는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멕시코 야구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약 20년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팀 분위기가 확실히 살아난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타선이 아직까지 완벽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결국 한 방의 파워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타선 역시 쉽게 볼 수 있는 팀은 아닙니다.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미국 투수진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력 차이를 보면 미국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발 투수 맥린의 구위는 이번 경기에서도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불펜 뎁스와 전체 선수층을 고려했을 때 경기 후반 운영에서도 미국이 더 유리한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전력에서 앞서는 미국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3경기 분석 정리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vs 이스라엘 네덜란드 우세, 푸에르토리코 vs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우세, 미국 vs 이탈리아 미국 우세. 여러분은 오늘 경기들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 스코어와 승부 예측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분석 페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